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오늘도 한 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또 잘 보내셨습니까? 먼저 김석 총장님. 네, 너무 잘 보내고 있는데 너무 바쁘게 보냈고요. 되게 지쳐 보이세요. 네, 오늘도 오늘 호남 지역, 제주 지역, 광주 지역, 전남 지역 YMC가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어떻게 하면 2024년 잘 준비할 거냐 이런 걸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요. 벌써 내년 준비 워크숍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어제는 그 전 한국 YMCA 이사장이었던 허정도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그 변상욱 그 CBS 대 기자를 모시고 그다음에 가짜뉴스 리터러시,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어떻게 양산하고 또 어떻게 읽을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제는 위기의 민주주의, 어떻게 YMC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이제 정원박람회장까지 같이 투어를 하고 그리고 정원박람회를 그냥 단순히 정원박람회가 아니라 순천만 보존운동이랄지 그다음에 정원박람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10년 전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설명해주고 막 그러고 다니느라고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상욱 기자하고 다니다 보니까 셀럽이시더라고요. 계속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찍사 역할도 좀 하고 왔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14일 토요일입니다. 굉장히 순천에 행사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중에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 주셔야 할 것이 오후 3시에 순천 역광장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행동 시민 걸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함께 참여해 주시고 행진을 순천역에서부터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시부터 한 5시까지는 행진으로 인해서 혹시 교통체증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상황이 좀 맞닥뜨렸을 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대 총장님 또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뭐 저희도 뭐 굉장히 바쁘게 보냈는데요. 내년이 총선이거든요. 4월 총선인데 청소년 참정권 강화하는 운동.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뭐 1년, 2년 후에는 이 청소년들이 바로 투표권을 가지는 19세, 20세 젊은 청년들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 청소년 정치학교라든가 청소년 정치에 대해서 바로 놀자, 바로 알고 청소년이 정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청소년 정치학교를 저희가 준비 중인데요.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도 청소년들이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그런 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기획 모임들을 하고 있고요. 내일 또 토요일인데 순천은 후쿠시마 원천 그죠? 반대 범시민 걸기 대회인데 저희는 또 국제 YMCA 지방체육대회라든가 또 여수시 공정무역 축제를 여수 YMC가 동시에 2개를 좀 해야 돼서 진짜 요즘 9월 10월 달 되면 제가 토요일 제가 너무 힘들어요.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YMCA 직원 전체가 지금 완전 전부 다 멘붕이네요. 올해 들어서 두 분이 오늘이 가장 좀 지쳐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면서 예. 어쨌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인도에 다녀온 그 뭐랄까 좀 나름대로 희망과 이것이 행사로 인해서 확 꺾여버렸습니다. 뭐 여수 시민들은 내일 오후 2시부터 그 종포에 있는 해양공원이 있어요. 종포에 있는 해양공원 특선부대에서 여수시 공정무역축제를 하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그리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국정감사를 국정감사하답니다. 국감 시즌이 됐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잘 준비하고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두 분 총장님들께서는 국감 바쁘신 와중에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지역에 필요한 이야기는 잘 질문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국감 초반입니다만 이번 21대 국회 국감이나 청문회의 특징이 좀 있잖아요. 질문을 뭘 하든 내가 갈 길을 가련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총평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국감 보고 계십니까? 예,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국회의원들 한 방을 통해서 전체 국민들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뭐 전국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을 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국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국감 기간 동안에 한 2건 정도, 3건 정도라도 좀 전국적 현안 과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명확한 해결 방법을 국회의원으로서 딱 과정을 제시해야지만이 내년 총선도 유리한.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3년 동안 한 방을 보이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방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건데요. 아까 유영선 아나운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특히 이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나 기관장들이 깡그리 무시할 거다. 실제로 장관들이 힘이 없잖아요. 차관보다도 뭐 다 대통령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힘없는 장관들 대상으로 한 방을 준비하기에는 뭔가 좀 한 2% 부족할 거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상대도 전투력이 좀 있어야 이게 싸움한투 나고 그렇죠. 뭔가 좀 치열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전국적 사안도 굉장히 많지만 어떻든 지역적 사안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국 현안으로 좀 올려서 정부나 혹은 대통령실이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 보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들, 비서관들도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준비했을 건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내용을 올바로 받아서 제대로 된 한 방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전투라는 표현을 앞서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정책이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뭐 빈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국감일 텐데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현안들이 보면 뭐 세수 부족을 통해서 일단은 민생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지방 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교부 금액이 깎이게 되고 순천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 780억이 깎이게 된다고 했을 때 실제 이런 문제의 그 장기적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에다 묻고 그리고 여야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것이 사실은 국정감사이고 그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활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뭐 거의 그 김대희 총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정부와 그다음에 증인으로 나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한 밖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증언,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힘 뭐 이런 국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회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그러니까 증인에 대한 질의보다는 거의 의사진행 발언이 더 많게 되고 그다음 시작도 못하고 파행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입법 권한과 그다음에 행정부에 대한 감시 권한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들이 적절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서 국회의 폄훼를 떠나서 거의 국회의 혐오 수준으로 분위기를 거의 뭐 굉장히 좀 그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의 그 부처는 예를 들면 국토, 그다음에 뭐 농림경제, 그다음에 재경, 그다음 산업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들어야 되는데 다 하나같이 정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대표적으로 법사위원회에서 벌어지는 국정감사 내용은 항상 탑 뉴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특활비랄지.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좀 강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미 다른 국회의원들이 민생 아젠다들을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자극적이지 않은 뉴스들은 전혀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은 이 뭔가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국정감사 이 문화를 어떻게 이제 바로 잡을 거냐. 결국은 내년 총선과 관련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모두 총력을 하고 있지만 해도 너무 그 국회를 폄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보면 너무 좀 답답하다 이런 좀 총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 이제 2년차 맞이하는 국정감사인데요. 언론의 지형이 많이 변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KBS 사장 선임이 파행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한 800개 정도 되는 주요한 언론사들이 대부분 국정감사 때 지역의 주요한 현안이라든가 국민들이 진짜 관심 가지는 내용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 상임위원회의 파행적 문제를만 부각시켜서 부정적으로 보도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국정감사가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선전될지 좀 의문인데 국정감사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만 있는 제도거든요. 예. 다른 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재헌회 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1972년 유신치제 때 이게 없어졌거든요. 국정감사에 없다가 1988년도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88년도에 이제 다시 시행됐던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든 윤석열 정부 이후에 여소야대 특히 이제 최근에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떻든 패배를 맞이했는데 그러면 좀 더 긴장감 있게 국정감사를 맞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두 개 뭐 파행을 겪을 위원회만 전국 뉴스에 나와버리는 현상이 된다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국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라도 정쟁이나 뭐 정치권의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뭐 지역에서 다뤄지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석총 교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지만 어떤 이슈를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 안정 대책과 그다음에 세수 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세제 개편에 관한 문제랄지 경제적인 이야기는 뭐 지역을 나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정책이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 대책과 대안을 내놓는 방식들이 좀 이번 국정감사에 좀 일정 부분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국정감사에서 적정하게 감사를 통해서 불급한 문제들은 좀 시급하게 처리돼서 일정 합의가 되고 넘어간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진짜 우리에게 민생에 필요한 예산이 뭐냐 이걸 다루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답답한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은 국정감사 진행되고 있으니 이어서 예산결산위원회 거의 파행에 가까울 상황이 상당히 높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 합의되지 못한 가운데서 굉장히 좀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최근에 나온 이슈들 중에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 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선관위원회에 혹시 투개표 관련돼서 조작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여부랄지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문제랄지 그다음에 전 정부에 있던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감사원 이슈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생과 직접 연관된 문제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뭔가를 조작했다, 선관위가 뭔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들 내비침으로 인해서 뭔가 그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최대한 좀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나 순천에서 좀 걱정스러운 것은 경전선을 우회하든 아니면 지하로 하든지 간에 경전선도 대단히 중요한 국토부의 중요한 뭐랄까 국정감사 내용이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과연 이런 준비들을 과연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좀 생각됩니다. 예, 전국적인 이슈로는 물가 비롯해서 경제적인 상황들 짚어주셨고 지역에서는 순천 경전선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까봐 겁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김대희 총장께서는 어떤 것에 좀 관심 갖고 보고 계십니까? 뭐 저도 뭐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는 뭐 여수가 이제 바다라서요. 실제로 이게 지금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있는 수산 가공물은 그대로 수입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현재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전체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그리고 또 수산 가공물에 대한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 문제는 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나 농림해양수산인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에서도 폭넓게 식약청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논의가 좀 돼야 되고요.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이 회계 감사를 실시 않을 경우 이제 뭐 세금 감면 제도와 관련되어서 연계시켜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노동조합비를 내거나 노동조합에 그 조합원들이 돈을 내는 것은 지금까지 세금 감면 됐거든요. 근데 이걸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노동상권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이런 검찰 정부의 문제점이 저는 적나라하게 고용노동위에서 좀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공공의료 학대 건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거의 주춤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의대 정원은 학대하겠다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하지만 이 문제를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해서 어떻든 이게 수도권이 아닌 서울이 아닌 지역의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이번 정확히 좀 풀어져야 되고 특히 이제 여가부 폐지 또는 또 청소년 관련 한 250억 정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네. 우리의 미래의 정치 주권자이자 현재 주권자이기도 하죠. 이런 청소년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또 청소년의 의가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자체가 없는데요. 그럼 결국은
이런 청소년 관련 육성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해당 상임위에서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된다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지역에서 좀 다뤄지고 있는 혹은 다뤄져야 할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야기는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 그 있었어요. 해수부에 대한 국감이 있었고 꽤나 공방이 좀 또 치열하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야기가 좀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석 총장님. 그러니까 그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도 나오는 것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예. 반대하지 않는 건 명확한 거고 그러면서 그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반대 여론이 80%에 가깝다라는 것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방조했냐. 그리고 정말 또 하나의 공방은 그런 거 있잖아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왜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세금을 들여서 그것들을 우리 유튜브 방송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좀 현혹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예. 여전히 책임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해수부의 자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용산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미일 뭔가 이렇게 그 시스템 구축 안에서 벌어지는 용산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 후쿠시마 핵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바로 국제적으로는 중국에서 바로 일본을 불량 국가라고 그 칭하면서 그다음에 일본의 그 수산물 금지 조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국제적 활동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야기되면서 이 정부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제할 수 있는 야당의 이야기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뭐 일본산 뭐 제품을 안 쓰는 문제부터 일본에 여행을 안 가는 문제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해서 뭔가 일본의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축소되는 과정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문제를 좀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차피 또 핵 오염수가 30년 동안 방류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반대하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좀 개선하는 또는 중단시키는 요청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좀 내세워져야 되는데 좀 너무 협소한 이야기들만 좀 주고 받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 도쿄전력이 이제 2차 방류까지를 한 상황이고 김대희 총장께서 어떤 말씀 좀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네, 어떻든 그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 4분 정도가 이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 좀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하면 어떻든 전남의 직접적인 주요한 경제축이기도 하거든요. 여수 같은 경우는 수산 가공물을 주로 하는 오천 농공단지가 1년 매출액이 한 300억대예요. 그러면 이제 기타 여수는 멸치라든가 수산물 이 수입이 합치면 1년에 한 1,000억 정도 이상의 경제적 지탱이 바다로부터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것이 지역의 이런 중요한 경제적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전남 지역을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그 경제적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 보면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만큼은 사활을 걸고 문제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일본이 수산물과 관련된 전면 수입 금지와 또 최소한도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나오는 수산 가공물까지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계리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김석 총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수산물 검사와 관련되어서 국민 안전성을 지키겠다 했으니까 이 돈과 관련된 거의 800억 정도 돈을 왜 우리나라 예산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은 일본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돈 하나도 안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면 돼요. 중단하고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3자에 의해서 방사능 핵종 물질에 대한 검사도 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같이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국제회의 가보면 한국 정부 대표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다 찬성 발언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찬성 안 했다 딱히 그러지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죠. 예, 그런데 찬성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국제회의 가보면 각 나라나 또 국제 NGO들한테 물어보면 한국 정부는 적극적 찬성이라는 발언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 보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만큼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특히 이제 여수나 뭐 목포 뭐 이런 쪽에 있는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다행히 해당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요. 보건복지기도 있잖아요. 이래서 이런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국 전남 도민들이 중요한
경제적 근간인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정부나 아니면은 해수부에서 장관도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건 정책 토론과 관련해서 응답일 수 있는데 예. 감사잖아요. 감사기도 그럼 당신들이 감시하겠다고 했는데 감시했냐? 그다음에 당신들이 정부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조사했냐? 예. 현장에 사람 파견했냐? 그 관련해서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정쟁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것은 결국은 이 수산물 업자들과 수산물을 생태계로 살고 있는 그런 국민들밖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시작과 이 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이 지금 너무 답답할 따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가 감시하라고 갔는데 누구 보냈냐, 언제 일정을 어떻게 되냐, 향후 조사 일정 이런 것들을 좀 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류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당력을 몰아서 반대를 했다면 그 이후에 방류 중단을 위한 활동들도 좀 그에 걸맞는 일정들을 좀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좀 필요한 것이죠. 네. 저는 이번에 그 야당 측에서 국정감사 아까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국정감사가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실하고 허위 거짓한 증언을 했거나 답변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강제 수사권이나 처벌권이 없어요. 이거 정확히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증인 포함해서 폭넓은 강제적인 수사권, 처벌권들을 국정감사에 명시하지 않으면 아마 행정부 수장들 다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해서 이번 국정감사 성과가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뭐 야당하고 합쳐서 21대 국회 마지막 법으로 국정감사에 이 허위하고 거짓 증언 답변했던 거 강제적 수사권 부여 이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 개정을 해서. 그래서 좀 더 국정감사에 행정부 수장들이 행정부 각 기관이나 공공기관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요. 거짓 답변일 경우는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법령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다른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국정감사에서 유일하게 그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부른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쿠팡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쪽에 증인을 불러서 그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었죠. 민생 문제나 노동 문제나 그 부분에 열 수 없는 제도 안에서 열 수 없는 문제를 기업 차원에서 또는 그 사회적 차원에서 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증인 채택 그 과정에서부터도 거의 뭐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으니까 정말 지금 깜깜이 지금 국정감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한 가지 이야기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의대에 관련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역에서는 가장 큰 또 이슈였는데 진전이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 조규용 장관이 의대 신설이나 지역 의사제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요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좀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감에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기존의 이제 의사협회하고 물론 이제 의과대학, 대학병원은 다르겠지만 어떻든 특정 대학의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이에요, 의사들이. 예. 근데 기존 의과대학이 신설을 반대해요. 이왕이면 좋다, 의사 증원 500명 하자. 기존 의과대학에 분배하자 이거예요. 그럼 전남 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잖아요. 전남 지역은 신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남 지역은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 주면 전남 지역은 여전히 공공의료 문제라든가 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유치는 전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하고 결은 좀 달라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단은 의대 증원은 할 거라고 봐요. 할 거라 보는데 여전히 의사협회나 기존 의과대학의 눈치를 보는 현상. 이것은 좀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전혀 이건 좀 우리 입장하고 좀 다르게 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순천대학교하고 목포대학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걸 전라남도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전라남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의대 설립을 대한 의사 결정이 난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이제 결국은 그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게 대략 4월이라고 치면 그 기간까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의대 신설이나 뭐 지역 의사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 이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협소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의료 보건 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시키고 그 의료 보건 취약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의사를 투입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전환시키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지역적 문제로 계속 자가당착하다가 결국은 계속 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정부의 결정과 용산의 결정만 쳐다보도 끝날 문제가 상당히 좀 쉽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목포대 순천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치열한 경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과 관련 사활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를 국감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는 가장 우려가 좀 되는 것이 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공격하는 전략을 좀 주로 좀 고민을 한다든지 그리고 피감기관에서는 이 이슈는 이렇게 방어하면 되겠다라든지 약간 이런 좀 탁구 같은 전략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나 전혀 달라 보이지 않은 상황이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한 거죠.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낼 수 있을지를 머리가 같이 좀 고민하는 장면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시간이 좀 다 돼서 30초씩 드리고 어떤 주제, 어떤 이슈가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실 수 있을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구 소멸 지역 1순위가 전남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초중고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도 거의 죽어가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정확하게 좀 지방 소멸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문제까지도 다뤄야 되고요. 예. 어떻든 중화학산업단지에서 환경안전 문제 여전히 심각합니다. 노후 산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환경안전 문제, 발암물질 어떻게 줄지 이런 환경노동위에서도 이런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지역 현안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그런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예산이 깎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도 청년 일자리도 청소년 예산만도 다 깎이고 있거든요. 이게 부처에 대한 정책이 잘못 위반됐거나 아니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정감사 준비가 상당히 여러 문제에서 복잡하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내놓고 있는 관련된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책을 변경시키든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시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 민생 예산들이 좀 깎이지 않도록 향후에 좀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14일 내일입니다. 오후 3시 순천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반대 총궐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MCA 토론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